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윤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호스트란 직업이 도대체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쇼호스트는 뭔가 이 제품을 그냥 이렇게 상세 설명서만 봤을 때랑은 다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전달해드리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또 이제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기술서만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기술서 너머로 약간 고객님들의 감성적인 측면을 또 건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또 쇼호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감성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 처음부터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한 2년 반 동안 중국에서 중국 그 승무원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좀 이제 퇴사를 하다가 다시 항공사를 갈 줄 알았거든요. 못 갔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대형 그 현땡이라는 곳에서 그 인테리어 영업직을 또 하고 다시 이쪽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는 뮤지컬 전공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뮤지컬 오디션 열심히 보다가 작품 하면서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안 되고 나서, 그리고 유튜버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해보다가 뭐 부동산 영업직도 해보다가 지금은 갑자기 가수로서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트로트 걸그룹으로 활동하고 있고 하면서 쇼호스트 겸직을 하고 있는데, 쇼호스트가 이거 회사에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쇼호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좀 광범위하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학원을 추천드리고는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단순히 쇼호스트를 해야겠다라고 하기에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또 준비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학원을 가서 발성이라든지 뭐 연기적인 측면, 그리고 톤 측면,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PT하는 방식 등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학원을 찾는 게 저는 먼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쇼호스트 아카데미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었고, 그 쇼호스트 요즘 육성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카데미 안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 저희도 거기서 그죠? 그쵸. 같은 프로그램에서 합격해가지고 만나게 되고 인연이 됐고, 거기서 또 서로 도와주면서 그 동기애가 강해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래서 끌어주고 하면서 또 쇼호스트 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혹시 학원비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2번 10회 수업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공채반 6개월 준비하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제일 아마 아카데미에서 1등 아카데미라고 하면서 그 쇼호스트 비용이 제일 높았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언급은 안 하겠지만 혹시 궁금해하신다면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냈다라고 보시고요. 공채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5개월 정도 수업을 했었고 그 금액 안에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성우 수업, 그리고 이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5개월 동안 대략 좀 큰 비용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뭐 스터디도 계속 이어지고요. 학원에서 또 연결해주는 쇼호스트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금액 대비 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저도 괜찮았어요. 네,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쇼호스트를 하면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가수 기준으로 조금 장단점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가수는 늘 지방을 보통 가요. 서울에도 행사가 있지만 전국구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쇼호스트의 장점은 집에서나 아니면 서울 근교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근교에서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 가수는 잘 되면 페이가 엄청 커지잖아요. 물론 잘 된 1%만이지만. 근데 쇼호스트 아직 거기까지 시장이 커지지 않았다. 굳이 꼽자면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단점이 모두 다 프리랜서다? 라는 걸 좀 함축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장점은 역시나 내 시간도 있고 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스케줄을 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장점이면서도
그리고 단점은 확실히 또 이제 불러주지 않으면 그쵸. 저희가 또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을 때는 와 진짜 프리랜서 하기 잘했다. 와 좋다. 하지만 이런 직업이 없죠, 사실. 그쵸. 하지만 또 일이 없다 보면은 또 다른 데 또 지원을 해봐야 되나? 맞아. 그 다음 내가 또 스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런 또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뭐 쇼호스트도 뭐 분명 재밌는 직업이고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프리랜서에 대한 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들이 많은데 쇼호스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쇼호스트가 제 이미지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쇼호스트도 그 예전에 승무원 출신이 한참 유행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많이 계시죠. 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도 일으켰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승무원도 해봤고 심지어 또 영업직을 하다 보니까 그 영업직에서 나오는 또 이제 그런 스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랑 좀 잘 어울려서 야 이건 난 쇼호스트 안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처음에 딱 시작해 보니까 야 이거 아무나 못하겠는데?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야 이거 괜히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또 그렇게 스킬도 있게 됐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저도 그 아까 부동산 영어까지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뮤지컬이나 이런 가수를 하면서 발성, 발음, 뭐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일반 분들보다는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영업 스킬이 알게 모르게 터득이 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프리젠테이션을 늘 짜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쇼호스트 입문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되게 경제에 해안이 밝은 좀 부자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쇼호스트 시장이 커질 것 같다. 너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그땐 정말 뮤지컬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뭘 해야 될까 고민했던 때라서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갔는데 노래보다 말이 더 낫더라고요. 제가 10년을 노래를 했는데 진짜로? 진짜로. 야. 그래서 지금 멤버 중에서도 약간 노래보다 멘트를 더 잘하는 멤버로 적성을 정말 운이 좋게 우연히 찾은 거죠. 그래서 전향하게 됐고 좀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아 이게 정말 내 길이구나. 노코멘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 갑자기 여기까지 다 얘기 넣고 다 얘기 듣고 노코멘트 하면 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느낌 오시죠? 어디서 네. 잘라야 될지. 삐!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쇼호스트를 하면서 한 달에 대략적인 수입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마 승무원을 월급은 어느 정도 대충 다 알 거예요. 왜냐면 그쵸.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근데 그 승무원 지금 하는 그 월급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있고 제가 현대 얘기해도 되나? 현대 리바트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받았던 게 거의 한 800 가까이 받았었거든요. 하루 다 왜 태워서. 나오셨죠? 그만큼 이제 또 힘들고 영업직이라는 게 사실 좀 맞아요. 맞진 않더라고요. 진짜 근데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못 받고는 있지만 제 목표가 예전에 그 제일 최고로 찍었던 그 영업직 했던 그 월급을 뛰어넘는 게 제 지금의 프리랜서 목표입니다. 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높낮이가 계속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승무원 월급 이상은 받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될 거예요, 오빠. 오빠라고 하면 되지. 상일님 될 겁니다. 네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딱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가수 생활과 함께 겸업했을 때 보통의 월급 정도 버는 수준이고 또 가수 생활도 비수기가 있고 쇼호스트도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변차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좋아요. 화이팅! 네,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이건 팔기 힘들었다 이런 제품이 있을까요? 와, 이건 팔기 힘들었다.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질문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제가 그거 이게 공고가 뜨거든요. 그 공고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게 프리랜서적으로 일을 자꾸 따는 건데 복숭아 방송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복숭아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신비 복숭아라고 해서 2주만 나와요. 그게 SNS 대란템인데 아직 복숭아가 안 나온 거예요. 그 2주 동안 팔아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복숭아가 없이 복숭아 방송을 하래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이 신비복숭아가 여러분 한 요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겉은 매끈매끈한데 톡 자르면은 백두처럼 이렇게 뽀얗거든요. 너무 맛있겠죠. 복숭아가 없이 그 복숭아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와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조금 재밌기도 하면서 쉽진 않았죠. 사실 복숭아는 이렇게 먹어줘야 여러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팔기 어려운 제품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제품들이 좀 어렵긴 해요. 아무래도 여성품들 있죠. 여성용품이나 오늘같이 저는 또 아동복을 또 팔고 왔거든요. 확실히 그 아동복은 그 주부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좀 그런 여성복들이라든지 아동복들, 그래서 이런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팔기 힘들다. 왜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능서만 전달하는 게 저는 쇼호스트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쵸. 제가 느껴보고 있는 그 감정이나 경험들을 함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과연 닿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멘트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경험 못 해본 그런 제품들이 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맞아요. 빨리 결혼을 하셔서 경험을 결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쇼호스트를 하시면서 뭐 회사나 그런 곳에서 갑질이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갑질? 저는 갑질은 없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아름아름 들은 적은 있는데 당해본 적은 없었어요. 전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뭐 가면은 물 시원한 거 꺼내서 챙겨주시고 뭐 엄청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뼈를 묻겠다 막 이런 제발 풀로만 달라. 막 페이가 막 많진 않아서 그랬지만 그래도 엄청 따뜻하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면서. 맞아요. 아직 당해본 적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해본 적은 들은 없습니다. 거 궁금해요. 이제 뭐 가면은 인사를 해도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인사를 해도 대답을 안 하신대요. 이게 저는 이제 좀 이제 말을 무시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무뚝뚝하셔서 이러고 이제 마시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고 한마디를 안 하신대요. 1시간을 이제 일찍 오라고 해서 가서 앉아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뭐 가끔 다른 곳에서는 지적을 하면서 멘트를 조금 고쳐주신대요. 왜 멘트는 이게 나온대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쇼호스트가 아니신데 그런 것도 조금 들어본 적이 있고 이거는 사실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식의 얘기는 조금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요. 없으시구나. 그 정도 있어요. 네,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네. 저는 뮤지컬이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고 오디션에 붙으면 하는데 오디션이 계속 떨어졌어요. 거의 굉장히 오래 떨어졌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면서 그만두게 됐죠.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히려 쇼호스트의 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고 잘 됐다라는 가수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회사. 네. 그 원래 그만둔 건 뭐 어쨌든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채용이 아예 안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고 싶어도 못했었고 그 와중에 인테리어를 찾은 게 보통은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먼저 가는 게 호텔이잖아요. 그쵸. 호텔에 누워 있다 보면은 이렇게 천장 막 보고 있으면 실내 인테리어가 먼저 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내 인테리어 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갈렸던 게 그때 실내 인테리어를 하냐 아니면 집안에서 홈쇼핑을 보냐 이 양갈래가 있었어요. 길이. 근데 그때는 저는 그래 내가 어떻게 뭐 쇼호스트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선택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이 영업직도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막 오프라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명절 날 때마다 또 선물도 챙겨드려야 되고 인사도 해드려야 되고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일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원래 본 소속이 이쪽 큰 회사인데 아무래도 그 사장님에 대해서 심부름도 계속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약간 조금 현자 타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잔심부름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님들에 대한 뭐 그런 피드백도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 돈도 많이 벌 때도 있지만 돈을 안 벌 때는 힘들다.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 다음은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서비스업, 영업직 동시에 같이 느낌을 낼 수 있는 다시 쇼호스트로 한번 전향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잘했다. 잘 그만둔 것 같아. 잘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런 회사 나오는 게 나아. 회사보다는 뭐 주변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 근데 여기 쇼호스트가 되는 방법이 그 공채도 있거든요.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위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채 쇼호스트, 홈쇼핑 쇼호스트도 있어가지고 공채 지원하셔가지고 합격하시면은 이제 모든 쇼호스트인들의 꿈인 이제 프로 방송인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잘라서 갖다 주세요. 네, 한 방송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지금은 거의 이제 공부는 짧게 하고 처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술서를 다 외워야 되고 그 외움의 바탕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녹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딱 시간을 정하진 않아요.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생각나는 그 멘트들을 적고 다른 일 하다가 생각나는 멘트 딱 적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냥 공부 아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렇게 좀 시간 자체가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너무 좀 적응이 되고 많이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는 거의 한 2-3시간 정도면은 공부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공감되는 게 저도 며칠씩 걸리고 했었는데 실생활 속에서 공감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일상에서 떠오르는 단어나 이럴 때 쓰면 좋았겠다 이런 실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멘트 기억하는 게 많고 그래서 한 2-3일 정도는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은 아니더라도 그쵸. 하루 하고 또 그 다음날 해야 그 전날 게 외워지고 이런 식이니까 근데 요즘은 기술서 한번 쫙 보고 이 맥락 안에서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 제품의 특성만 찝어내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하루 정도는 그래도 생각하고 그 정도 걸리는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시트를 작성하지만 이제 제품 하나당 설명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워서 하는 편인지. 아무래도 거의 외워서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외우지 않으면은 브랜드 담당자님이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오늘 삼성인데 그 삼성이라든지 뭐 더 프리스타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자 앞에 보이는 빔 프로젝터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면은 보는 시청자도 그리고 저를 믿고 써주시는 우리 담당자님에게도 굉장히 신뢰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브랜드 명부터 해서 다양한 속 안에 있는 기술까지 저 같은 경우 다 외워서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 제품 설명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은 외워야 되지만 소구나 이런 뭐랄까 공감적인 부분은 맥락적인 부분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런 뭐 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외워서 하고요. 소구나 이런 것들은 포인트만 이제 그죠. 단어 같은 것만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단어로 떠올리면은 이야기가 쫙. 이게 쇼호스트들이 말을 좋아하고 말을 잘하다 보니까 뭐 하나 던지면은 2절, 3절, 4절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은 또 방송하다가 새로운 또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거나 맥락의 흐름에 따라가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은 조금 외워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방송을 하던 중에 있었던 황당하거나 당황했던 사건들이 있을까요? 저는 방송, 아까 이제 복숭아가 조금 그런 케이스였고, 그리고 이거 방송을 하는 중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홈방송을 하면서 제품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남성 그 용품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민망해하죠? 대충 아시겠나요? 뭔지 좀 그런 이제 막 이런 느낌의 그런 제품이 들어와가지고 성인용품 같은 그런 게 들어와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런 게 방송이 돼요? 그래갖고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소구를 해야 될지 공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못했던 적은 있습니다. 저는 뭐 방송 중에 황당했던 일들은 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삼성 공식 파트너 보보에서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제 청소기 설명하다가 먼지통이 분리가 돼가지고 먼지가 와르르르 쏟아진 적도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 비스포크 Z 봇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 안 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자,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딱 청소를 했는데 얘가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니까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멘트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적도 있었고 심지어 예전에 저희 이제 삼성 공식 파트너 보보를 메인으로 보시면 저 말고 다른 여자애가 나와요. 그 친구랑 방송했을 때도 뒤에 배터리가 잘 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딱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이 청소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안 돼서 제가 팍 눌렀거든요. 다행히. 오, 순발력으로. 그때 네, 멘트를 계속 걔는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알림 설정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알림 설정이 그 가면은 사실 대다수한테 다 가게 되는데 어떤 분이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타사 방송에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네, 쇼호스트 윤상경입니다 했는데 댓글이 알림 설정 거부합니다. 빡 댓글 남기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뭐야? 앞에 있던 PD님이랑 시작하자마자 그거 보고 벙쪄가지고 사실 웃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네요 라고 이제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었죠. 맞아요. 워낙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좀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을 하면서 이제 본인만의 텐션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입금? 돈에 따라서 그쵸. 입금 중요하죠. 텐션을 원하는데 딱 이렇게 착 들어온다 이러면 와 이제 노홍철급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저만의 텐션은 사실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댓글을 봤을 때 좀 텐션이 많이 올라요. 좀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인정.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품에 대해서 설명과 이제 소구를 할 때는 제 나름의 템포가 있지만 댓글을 보고 그거를 이용해서 딱 하면은 텐션도 올라가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는 댓글 소통을 좀 많이 해서 텐션을 올리는 편입니다. 댓글이 없어도 사실은 저희 할 얘기 이제 설명드려야 될 얘기를 하면 되니까 사실 있는 게 좀 반응이 있는 게 왜 무대에서도 관객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댓글이 있으면 힘이 나죠, 사실. 그냥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희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쇼호스트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든 뭐 이런 예능 같은 직업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거기는 조금 한정적인 게 어렸을 때부터 한 친구들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된 친구들이 많아요. 집에서 밀어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박탈감이 있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정말 그 말에 해당하는 직업은 쇼호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은 먼저 가까운 아카데미나 가셔서 도전해보시면은 제 적성에 맞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쇼호스트들 정말 진심으로 파이팅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그 쇼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홈쇼핑 말고는 다른 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원을 하게 되고 나는 쇼호스트가 못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요. 홈쇼핑뿐만 아니라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그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막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 뭐 네이버, 뭐 유튜브 그리고 뭐 다양한 플랫폼까지.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쇼호스트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쇼호스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양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올라가기에도 누구나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만의 끼와 개성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만큼 아카데미 다니시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과 캐릭터를 찾으면 저는 단연컨대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아요. 진짜 좋은 말, 중요한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Q&A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판매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없어서 판매는 즐거운 일이지만 그래도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또 있거든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 확실히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좋겠었어요.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방송을 할 때 제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 리스트를 보고 저를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좀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잘 살 것 같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 공식 파트너 보부에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쯤에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삼성 공식 파트너 보부에서 함께한 쇼호스트 윤상일이었고요. 저는 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내가 나도 사실 갑질 당하긴 했어. 그냥 옛날에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긴 했는데 굳이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지. 아, 그치. 방송에서 좀 얘기하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